네. 순서는 처음에 약속, 성과 분석, 마인드 세팅, 마무리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이거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네요. 7기 리뷰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그 운영을 하면서 이 질문을 계속 드렸었죠. 누군가 질문했을 때 당연하지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너 블로그 좀 알아라고 했을 때 좀 알지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본인들 스스로는 내가 블로그 잘 아나? 생각하면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기본적인 이 루틴을 계속 키워드를 분석하는 루틴을 해왔기 때문에 블로그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많은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마인드 세팅이랑 운영 스킬, 꾸준함, 이 세 가지를 장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마인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몇 번 드리긴 했었고, 운영 스킬이 사실 이번에 이제 중점적으로 배우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제 개인적으로도 약간 만족스럽지 못하기는 해요.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이제 이 꾸준함은 앞으로의 문제인데, 오늘 그래서 이 마지막에 마인드 세팅 부분에서는 꾸준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어, 향후 일정은 없죠. 사실 지금 저희가 13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1일까지 진행을 하고 오늘 이제 4월 2일 최종 회의가 진행되는데 3주 동안 정말 아마 다들 직업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 글 작성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이게 3,200만이라는 숫자인데 이 숫자는 기억이 나. 3,200만 이게 네이버가 통계로는 2022년도에 블로그를 사용한 사람들의 개수거든요. 3,200만 개의 블로그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건 대한민국 인구를 따져봤을 때 무려 6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물론 여기서 모든 블로그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와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죠. 이 7.2만 등 이번에 우리 이 참여하셨던 분들 행복바람님을 제외하고 그 순위에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서 제일 지금 순위가 낮게 나오신 분이 이제 7.2만 등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3,200만이랑 비교해 보면은 상위 0.2%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비중을 여러 가지 알려주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는데 블로그 차트라는 그 또 이 순위를 알려주는 차트가 있어요. 이 블로그 차트에 가보면 이제 상위 1% 블로그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보시면은 이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블로그에 이제 일종의 스펙이죠. 이 스펙.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나는 상위 0.2%의 블로그인 거고 또 그 플랫폼마다 다르니까 블로그 차트에 또 들어가 보면은 아마 내 순위가 블랙키위나 이런 거랑 또 다를 거예요. 그리고 뭐 블랙키위 기준으로 하면 나는 7.2만 등인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펙을 조금 쌓아갈 수 있는 거죠. 통상 이제 자기 스펙은 자기가 유리한 거를 많이 작성해요. 유리한 거를. 예를 들면 어 지금 전체 블로그 1등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만약에 누군가 물어봤을 때 이거 누가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현재 블로그에서 1등이 누구야? 라는 거를 네이버가 대답해 주는 거 말고는 정답이 없죠. 왜냐하면 플랫폼마다 다 각자 자기만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순위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플랫폼마다 순위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블로그 1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만의 1등을 만들어 가지고 타이틀을 내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블로그 차트상 블로그 순위 1등 이걸 강조하고 어떤 분은 네이버 인플루언서 1등 이걸 강조하고 어떤 분은 패션 뷰티 인플루언서 중에서 남자 1등 이렇게 강조하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제 순위를 만들어 가지고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저 당장 생각나는 건 하늘빛 아님인데 하늘빛 아님은 대전시 교육 블로그 1등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좀 그걸 하면은 그 타이틀은 내가 이제 만들어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보님은 또 전주 지역에 있으시니까 전주 지역에 있는 블로그 운영하는 사람 중에서는 뭐 1등 이런 걸 다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중요할 수도 있는 요소들, 나만의 브랜딩을 찾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블로그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저희가 그 2주 동안 이제 데이터 변화를 제가 쭉 기록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 유효 키워드가 원래는 체크를 안 했었는데 이거를 제가 체크를 해봤고요. 그래서 평균 유효 키워드가 얼마나 되나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보기 위해서였냐면, 유효 키워드가 내 블로그로 방문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검색했을 때 내 글이 상위 노출이 되면은 그 키워드가 유효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래야 내 블로그 방문자가 늘어나니까. 그러면은 글 하나를 썼을 때 유효 키워드가 과연 어느 정도 늘어날까를 제가 보기 위해 가지고 이 유효 키워드를 중간중간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란색 변화가 유효 키워드 변화 값들인데, 그러니까 쭉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하나 썼을 때 유효 키워드가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는 늘어나야 그 글을 잘 썼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키워드 분석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얼마나 노출시킬 수 있는지를 체킹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뒤에서 좀 이거는 너무 글자가 작아가지고 복잡해서 잘 안 보이니까 간략하게 정리한 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더 보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이게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전반적으로 이제 글 작성은 이거 다이그램이 잘못 들어간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이제 다 이것도 잘못 들어간 것 같네요. 왜 개수가 잘못 들어갔지? 거의 다 이제 일일 포스팅을 해주셨었는데 원더랜님과 예짜님이 좀 글 많이 작성을 해주셨어요. 1일 포스팅보다 좀 더 해주셨던 거고. 그럼 이유수를 이제 봤을 때, 이유수는 증감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증감량. 이게 이유수 지금 개인별로 증감한 수치인데, 예를 들면 달그레님은 799명, 원더랜님은 382명, 연일이님, 이렇게. 아, 네. 제가 이거 음소거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하보님이 이제 가장 많이 증가했죠. 하보님은 아마 오늘 것까지 하면은 1000명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되셨나요, 하보님? 예, 맞아요. 하버님 되셨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2주 동안 1000명이 이제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주에, 그때 제가 처음에 목표했을 때, 원래는 2주에 뭐, 2000명까지 될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100명까지밖에 이제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2주 동안 1000명 신청하는 거면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죠. 왜냐면 하루에 거의 90명 정도씩 이제 늘어나는 거니까, 엄청나게 빨리 늘어났던 거고, 그래서 이거는 하버님 같은 경우에 처음에 4명으로 시작했는데, 900, 거의 1000명이 됐기 때문에 241배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잘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보님이 분명히 잘 하셨는데 요거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내가 시간을 투자했냐 안 했냐의 문제인 거죠. 이거는 단순히 이제 서로 신청하는 작업, 그리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이걸 열심히 했냐 안 했느냐, 그리고 좀 더 수락률을 높일 수 있게끔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예,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하보님 뭐 기왕 이제 좀 저희가 편하게 이거 글 쓰실 때 별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멘트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이웃을 신청한 대상자들에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부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있는 지역을 먼저 검색해서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서로 이웃 추가를 걸었었고요. 멘트 같은 경우도, 근데 멘트는 이제 그 블로그 프로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이제 적어서 보냈었는데, 좀 그렇게 하다 아, 보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한 90%는 거의 다 받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경제 비즈니스 관련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주제 쪽으로 해서 걸었을 때 받아주시는 비율이 한 절반에서 한 5, 60%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비율을 합치니까 하루에 한 6, 70명 정도 분들이 받아줬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 유유추가 하시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셨겠네요, 그래도. 네, 보통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음, 그 정도의 시간을 매일매일 투자하셨던 거네요. 그리고 네네. 그분들의 프로필을 참고를 해가지고 멘트를 그러면 다 다르게 하신 거네요. 조금씩. 네, 아주 조금씩. 그러니까 아주 네, 네, 조금씩이죠. 네.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닉네임이라도 한번 적어주는 게 방법이 또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컨트롤 CV보다는 누구님이라고 하면서 그분의 닉네임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신청해 주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뭐 분야에 대한 것들만 적어줘도 좀 더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방법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네, 두 번째가 방문자수인데 방문자수의 경우에는 이게 좀 천차만별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방문자수가 많이 증가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좀 적게 증가하신 분도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좀 방문자수가 그 가시적으로 확 증가를 하셨던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달그레님과 예짜님이랑 하보님 이렇게 세 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이게 연일이 님도 최고치를 찍었을 때는 330명이었는데 이게 지금 유지는 안 되고 다시 이제 내려가는 추세여가지고 약간 일시적인 경향이 강하다. 달그레님은 꾸준히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예짜님은 2,000명 이상대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하보님 같은 경우도 이게 이때 딱 찍었을 때가 네, 한번 찍고 나서 내려오고 있으셔가지고 그것도 약간 이제 그리고 뭐냐 검색이 누락되는 경우들도 좀 발생해가지고 방문자 수가 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이 두 분이 이제 방문자 수는 가장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좀 생각해 볼 것들은 이 두 분은 일단 그 전에 블로그를 좀 운영을 하셨던 분들이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분들보다는 블로그 운영이나 글 쓰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앞서 있었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조금 글을 다른 분들보다는 잘 쓰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생각했고 여기에 이제 방법적인 부분들만 조금 보완을 하니까 이제 글 방문자 수를 쭉 늘릴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방문자 수를 그러니까 초기에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방문자 수 상위 노출 시키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끌어올릴 때는 내가 요 기본적인 베이스를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방문자 수는 아마 드라마틱하게 엄청나게 팍팍팍 증가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증가는 했단 말이에요. 증가율을 보면은 이거 최고 수치랑 비교를 했던 건데 원더레님도 증가하셨고 연희리님, 살리파파님, 하늘비다이님, 하보님, 홍빠님 다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주제를 많이 탄다라는 것도 확실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제를 많이 탄다. 예를 들면 찰리파파님은 글 쓰시기만 하면 거의 상위 노출 다 걸렸어요. 쓰신 키워드로 5위 이내에 다 걸렸거든요. 근데 방문자 수가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반려동물에 대한 시장에 대한 검색량 자체가 그렇게 파이가 크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매일매일 검색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찾지는 잘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시장의 파이 자체가 조금 작기 때문에 방문자 수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하늘비라님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교육 분야도 그런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 이제 경제 쪽 분야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약간 검색량도 꽤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고, 근데 이제 그 경제 분야를 운영했지만 방문자 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또 이제 또 개별적인 또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방문자 수는 어쨌든 내가 글을 키워드를 분석해가지고 제대로 쓰기만 하면 늘어난다라는 거를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슈성 키워드를 다뤘을 때 방문자 수가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푹 꺼질 수 있다라는 것도 경험을 하신 분들은 또 충분히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미님 들어와 계신데 뭐냐
방문자 수 갑자기 마지막에 조금 올랐던데 벚꽃으로 오르신 건가요? 네, 벚꽃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쵸? 그럴 것 같았던 게 뭐냐면 벚꽃 종류로 검색했을 때 그 아니 보미님의 키워드 글이 4등, 5등 정도 노출이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래도 그게 이제 그 키워드로밖에 노출이 안 됐는데도 방문자 수가 꽤 들어오는 이유는 그 최근에 벚꽃에 대한 검색량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 다른 키워드들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검색량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거기서 파생되는 벚꽃 종류도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노출이 돼서 이제 유입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문자 수가 딱 늘어나는 걸 보고, 아, 이 벚꽃 키워드로 지금 방문자 수가 잘 만들어지고 있으시구나라고 하면서 고민님은 또 고민에 빠지셨겠구나. 왜냐면 이 글은 좀 쓰기 쉬웠을,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로 방문자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이런 일상 키워드로 글을 쓰는 게 더 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문득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뭐 다행이지만요. 아, 그냥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렇게 네. 약간 시즈널한 주제들을 좀 한번 뽑아봐야겠다. 그러니까 음, 경제 비즈니스를 위주로 하되 중간중간에 시즈널한 키워드를 가지고 뭔가를 그때 사전에 좀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쵸. 그런 것들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안 써봤으면 또 못 느꼈을 거를 써보니까 또 느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유효 키워드. 유효 키워드는 제가 중간부터 체크를 했어요. 처음부터 체크를 못하고. 그래서 달그레님 같은 경우에는 뭐 31명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 52개, 원더레님 6개로 시작해서 22개. 이런 식으로 이제 유효 키워드의 변화를 딱 봤을 때 하보님이 제일 변화를 많이 했죠. 48개까지 늘어났거든요. 이 수치는 이제 보면은 예짜님 다음으로, 예짜님과 달그레님 다음으로 제일 높은 수치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도 하모님, 제가 이제 여러분들 다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하모님이 키워드를 정말 잘 찾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데 발행량이 엄청나게 적은 키워드들, 뷰탭이 1위인 것들, 그런 키워드들을 잘 발굴을 해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키워드가 막 10개씩 막 증가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리스크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제 키워드를 따라가다 보면은 블로그의 정체성이 좀 모호해지는 거거든요. 이 블로그가 다음에 어떤 글을 쓸지 예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따라다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중심을 잡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유효 키워드를 보면은, 어, 평균적으로 한 개씩 이상은 쭉 늘어났어요. 보면, 이건 그냥 평균값이라서 또 2개씩 늘어날 때도 있고, 1개씩 늘어날 때도 있고, 안 늘어날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쓸 때 볼 때 평균 1.55개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글 하나를 썼을 때, 어, 내 블로그로 방문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효 키워드가 1개 내지 2개 정도는 됐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글 하나를 쓴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3개에서 4개 정도까지 늘어나면은 제일 좋겠죠. 내가 원했던 키워드로 다 노출이 되면은.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려운 거죠. 내 블로그가 아직은 파워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유효 키워드의 변화도 매일매일 내가 체크를 해보면, 아, 내가 이번에 쓴 글이 뭔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바로바로 체크가 가능한 부분이어가지고, 이런 부분 제가 이번에 이걸 추가해서 해봤는데, 그래서 이게 1.55 정도면은 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출이 전혀 안 되는 중간에 0인 경우도 있었지만 노출을 시키고 있었다. 꾸준히. 그리고 많이 증가를 시켰다.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랑 끝날 때랑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블랙키위 순위 같은 경우에도 많이, 많이 올랐죠, 다. 지금, 예짜님 같은 경우는 27,000등에서 시작해서 10만 등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상위권으로 갈수록 순위에 오르는 폭은 줄어들거든요. 당연히 경쟁 강도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짜님이 순위가 가장 높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1.7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2.7에서 시작해서 16만 등까지 갔고, 다른 분들은 다 2배 이상 증가했죠. 2배 이상 증가 폭을 보여줬고, 하보님 순위 안 잡혔는데, 4만 5천 등까지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22.2배의 놀라운 성장폭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네. 잘 하셨어요, 하보님. 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 블랙키 순위는 근데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아까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순위를 정하는 거는 이 플랫폼만의 기준으로 가지고 정하는 거기 때문에 맹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맹신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나의 그 동기부여를 위해 활용하는 데이터 값인 거죠. 내가 글을 썼을 때 뭔가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는 이걸 또 하루하루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쓴 글이,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했구나라는 거를 매일매일 이제 체킹을 해 나갈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블랙키위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일일 단위로 이 본인의 순위를 체크해주는 플랫폼이 제가 아는 한으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데이터 값을 제공해줬고 좋은 결과들이 있었다. 처음부터 요 네 가지 수치만 비교해봐도 전반적으로 블로그에는 다들 좋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 아마 충분히 느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볍게 한 분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발그레님 같은 경우에는 이웃 수도 800명 정도 증가했고요. 방문자 수도 오늘 체킹을 안 해봤는데 원래 그 경제 블로그는 금토일이 확 떨어지거든요. 지옥으로 가는데 방문자 수가 이렇게 지금 토요일인가 934명까지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더 올랐으면은 월요일 날은 1000명을 분명히 뚫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순위 같은 경우에도 11만 등에서 시작해서 4만 등까지 들어오셨다. 라고 하니까 전반적으로는 이번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짧은 기간 동안 좋은 성과를 보여주셨고, 그다음 달그레님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일단 기본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본인이 이제 키워드를 선택하시고 제목을 짓고 글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이제 좀 효율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런 정보성 글들 쓰시고, 그다음에 달그레님은 또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있으시기 때문에 육아휴직 아니 육아 때문에 퇴사를 하시고 지금 이제 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도 이제 브랜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해외 구매에 대한 글들도 꾸준히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라벨링 부업 하시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후기들도 계속 남겨주시면은 이게 나중에는 브랜딩으로 훨씬 그러니까 브랜딩으로 갈 수 있는 게 해외 구매 대행을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은 내가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 글이 노출이 되면은 다른 그러니까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배웠던 사람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면서 블로그에 계속 글을 남겨서 제 글이 상위 노출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저를 가르쳐 줬던 사람에게 협업을 했던 거죠. 자기의 강의 커리큘럼을 소개해 주면은 한 명당 10만 원씩을 나한테 주겠다라고 했었고 자기의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글을 써주면은 건당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화 수단을 만들어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거고 데이터 라벨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예요. 인공지능이 요즘에 유행을 하면서 데이터 라벨링 부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것과도 연계해가지고도 꾸준히 글 작성해 나가시면서 수익 기록을 남겨주시면은 나중에는 아마 데이터 라벨링에 대해서도 달그레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블로그에 나는 이걸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기록을 남겨주시면서 하시면은 좀 더 브랜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원더랜님인데요. 원더랜님 같은 경우에는 이웃수 처음에 36명에서 418명으로 380명 정도 늘어났고 방문자도 81명에서 262명. 이게 마지막에 이 벚꽃 그것 때문이라 네, 이렇게 돼가지고 살짝 저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은데 그래도 일단은 방문자 수 이 기간 동안의 최고치는 이렇게 됐고 순위도 어, 아마 방문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순위는 꽤 많이 엄청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23만 등에서 7만 등까지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 제가 써놓은 건 주제에 대한 고민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계속 이제 그 중간중간에 글을 쓰는 그 방향들이 조금씩 계속 달라졌었잖아요. 중간에는 유튜브를 요약하는 글을 쓰시다가,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새로 나온 정책에 대한 글을 이제 쓰시다가 이렇게 막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직은 내가 좀 그 고민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내가 이 주제를 운영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고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왜냐면은 사람들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정말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글을 쓰다 보면은 또 내 생각이 정리되고 내가 하고 싶고 나한테 맞는 분야가 어떤 분야라는 걸 알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원래는 주제를 정하고 쭉 밀고 나가는 게 블로그 성장에는 빠르고 좋기는 하지만 그게 모호하면은 여러 가지 분야의 글을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흥미있고 내가 재밌어하는 주제를 좀 더 깊이 파면은 블로그를 그 주제로 바꿔가지고 또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래도 빨리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제 능력이나 글 쓰고 가독성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 키워드 분석하고 제목 짓기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더 숙달이 필요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번 기간에 어, 기본 베이스들을 갖추어서 향후 나아갈 분야에 대해서 이 기초를 갖췄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연인이님 지금 아직 안 와 계시는 못 오셨는데 이유수도 기존에 꽤 높으셨죠. 1100명이었는데 1600명까지 늘어났고 방문자 수도 509명까지 늘어났고 근데 순위도 7만 등까지 늘어났어요. 연인이님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다른 분들과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게 뭐냐면 아침에 엄청나게 일찍 그 블로그 인증을 해주셨었거든요. 매일 아침 새벽에. 제가, 제가 그 코칭 글을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피드백을 쓰는데 그 전에 항상 올라왔었어요. 그날의 글들이. 그래서 좀 미리 쓰시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마 아이를 키우시면서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글을 꾸준히 잘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연일이 님도 마찬가지로 블로그 운영에 대한 기초 능력은 이제 어느 정도 갖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글을 굉장히 왠지 쉽고 빠르게 쓰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분야의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것도 크게 고민하시지 않고 빨리 결정하고 쓰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 글의 일관성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정책, 경기도나 서울시에 있는 정책 중에서 골라가지고 그 키워드 거기서 풀을 찾고 그다음에 바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쓰다 보니까 겹치는 글들이 생겼었어요. 서울시의 정책이나 경기도의 정책, 그리고 뭐 카카오뱅크 뭐 26주 적금 막 이런 것들이 겹치는 것들이 생겼었는데,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찾고 있는 키워드 풀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 정책글을 쓰는 것에 대한 이제 좀 그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도 처음에 블로그를 키울 때 정책글을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뭐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든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누군가 그 광고를 내줄 수 있는 글들이 아닌 거죠. 광고를 하려고 하는 글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광고 단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방문자 수는 늘어나는데 애드포스트 수익이 잘 안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 키워드로 광고를 넣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일이 님도 아마 그런 유사한 이제 경험, 좀 나중에 정책글만 계속 쓰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실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 꼭 그런 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연인이님은 이제 주식과 관련된 글들을 하나씩 쓰고 계세요. 주식과 관련된 글들을 이제 그 용어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ETF, ETN 뭐 정리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지금 글을 쓰고 계신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의 키워드 풀을 좀 늘려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야 될 거는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 같은 경우에는 더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는 그 블로그를 우대하기 때문에 주제를 여러 가지를 또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인플이 나중에 이제 내가 중간 목표로 인플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오히려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주제를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내가 주식이랑 부동산을 둘 다 다루는 사람에 있고, 그다음에 누구는 주식만 다루고, 누구는 부동산만 다루는 블로거가 있고, 그럼 당연히 한 가지 주제를 다루는 사람이 좀 더 깊이 있고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 주식에서도 국내 주식을 다루는 사람, 그리고 주식에서도 미국 주식을 다루는 사람, 이 사람들이 더 깊이 있게 다루게 되는 거고, 미국 주식에서도 뭐 예를 들면 반도체 관련된 주식만 다루는 사람, 그 사람은 더 전문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폭을 너무 넓게 운영하면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데 있어가지고는 좀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장기적인 플랜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연희님도 지금 이제 정책글을 꾸준히 쓰시면서 그거를 통해서 방문자수를 만들어내려고 하신다면은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해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희님 안 계시지만 잘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예짜님. 인데요. 예짜님 같은 경우에 이번에 좀 성과들이 잘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이웃수는 중간에 이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많이 늘어나지 않으셨다고 보여지고, 방문자 수 같은 경우에 이제 2,000명이 늘어났어요. 처음에 728명을 시작했는데 이번 최고치 2,788명을 찍어주셨거든요. 그다음에 순위도 3만 등에서 16만 등으로 1.7배 정도 순위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 쌤 뺄셈이 뭔가 안 맞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예짜님은 기본적으로 그 블로그 글쓰기를 일일 포스팅을 꾸준히 해 오시던 분이기도 하셨고, 블로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본인만의 이제 주간 성장 일지 같은 걸 또 쓰시거든요. 블로그 성장 일지 같은 거를. 그런 게 저는 초반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제 블로그에 대한 메타 인지인 거죠. 내가 이번 주에 글을 몇 개를 썼고, 내 블로그가 전주에 비해서 얼마나 성장을 했고, 이런 것들을 체크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나만의 데이터를 정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지금 블로그를 잘 운영하고 있구나, 없구나를 이제 매일매일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이걸 해보다 보면은 좀 감이 잡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적인 스킬만 좀 갖추게 되니까 방문자 수가 이제 쭉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데, 근데 기존에도 잘 하고 계셨는데, 이제 조금 이제 여기다가 연료를 좀 더 추가한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 운영하는 기초 능력은 이제 구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방문자 수도 지금 2,000명대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안정권에 도입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제부터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내가 투자하는 노력이 매일 딱 정해져 있으면은 이 벽이 딱 와요. 내가 이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면은 어느 정도 딱 이제 2,000명에서 또 멈출 수도 있어요. 그 위로 뚫고 가지를 못하고.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투자하는 시간이 항상 똑같고 내가 매일매일 똑같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은 그 노력이 딱 그 올라갈 수 있는 수준까지만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뭔가 하나에 좀 더 많은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방법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던가, 그런 방법들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짜님한테도 제가 코칭을 할 때도 이야기를 드리곤 했었는데, 이 어떻게 하면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물론 처음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만, 예짜님은 이제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글 한 개 쓰는데 2시간이 걸렸으면, 이제는 매일 글 2개를 쓰고, 1개를 쓰는데 1시간에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들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기존에 노출이 잘 됐던 글들이 지금은 떨어져서 노출이 안 되는 글들, 그런 것들은 좀 각색을 해가지고 30분 이내에 빨리 발행을 하는 형태로 글 하나를 발행해 버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키워드의 글을 1시간 반 정도 투자해가지고 새로 글 하나를 쓴다.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2시간 속에 내가 글 하나를 썼더라면 이제 똑같은 2시간인데 글 2개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방법을 바꿔가지고 글 작성을 하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낮추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이야기 들어가지고 예짜님 그 부분만 잘하시면은 또 장기적으로도 꾸준히 가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예짜님도. 그다음에 네, 찰리파파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는데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셔가지고 참여를 못 해주셨는데 찰리파파님이 이번에
저랑 1대1 코칭을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3번인가 4번인가 더 신청을 하셔가지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이웃수도 마찬가지로 많이 증가했고 방문자 수가 이제 많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순위는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지금 이제 그 찰리파파님도 비슷한데 어떻게 하면은 상위 노출을 시키고 어떻게 글을 쓰면은 되는지에 대한 이제 포맷이랑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만 내가 찾아가지고 딱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글쓰기가 굉장히 쉬워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쓰고 있는 게 예를 들면 그 효능, 뭐 급여 방법, 강아지 급여 방법, 그다음에 주의사항 요 3가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음식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예를 들면 브로콜리, 효능, 급여, 주의사항. 강아지, 가지, 효능, 급여, 주의사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키워드에 지금 다 노출이 돼요. 실제로도. 이게 경쟁 강도가 좀 강한데도 노출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이 블로그에서 나오는 글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C랭크도 높아져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찰리파파님만 제가 지난 주간회의 때도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찰리파파님의 특징이 뭐냐면은 메타태그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뭐 반려동물 식품관리사, 영양사, 건강식품 전문가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출처에서 나오는 글이 신뢰도가 있다라고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 구조화 글쓰기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효능 1, 2, 3, 급여 방법 1, 2, 주의사항 1, 2, 3.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작성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출처를 많이 사용하세요. 출처. 출처도 특히 국내 거는 잘 안 쓰시고 외국 출처를 많이 쓰세요. 이게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외국에서 출처를 굉장히 많이 잘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효능은 이런 거 쓸 때도 뭐 저명한 어떤 기사 뭐에 따르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출처를 써주시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이 출처가 확실한 그 글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고 평가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라면 아니면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은 이런 것들을 같이 써주면은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가지고 경쟁 강도나 현재 상위 노출되고 있는 블로그들의 글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상위 노출을 잘 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찰리파파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글을 많이만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포맷을 유지한 상태로 글을 많이 쓰면 상위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리스크는 제목이 이렇게 다 똑같은 경우에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포맷도 똑같고 글의 이런 물론 내용은 당연히 다르겠지만은 이런 포맷들이 다 똑같으면은 이거 기계가 생성하는 건가? 라고 또 의심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이버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찰리파파님한테 이야기 드렸던 거는 이거를 카테고리를 좀 더 세분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식품에 대한 글만 쓰고 계시는데 식품 글을 쓰면 이게 포맷이 계속 똑같은 제목의 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말고 예를 들면 강아지 그 애완동물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글들도 같이 병행해서 써줘서 이 제목만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라고 또 제가 조언을 해드리기도 했어요. 그건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글 쓰실 때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방문자 수가 상위 노출이 잘 되고 있음에도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 그거는 이제 검색어 자체가 적다라는 거죠. 시장의 파이가 적어가지고 어, 경쟁 강도는 너무 강한데 상위 노출을 시켜놔도 방문자 수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지금 한계점이 있는데 헬리파파님은 근데 그래도 이 글을 꾸준히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이죠. 이거 그러니까 요거 순위가 오르고 있죠. 순위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올랐어요. 첼리파파님도 이게 오른다라는 거는 이 반려동물 분야에서 내가 노출시킬 수 있는 글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더 강한 키워드,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에 이제는 도전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요 작은 키워드들에만 도전하지만 이것들을 기반으로 내 블로그에 신뢰도가 쌓였기 때문에 이거를 기반으로 더 큰 키워드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찰리파파님도 이번 기간 동안 잘 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늘빛 아이님
인데요. 할리바님도 이웃수는 100명에서 560명으로 440명 정도 늘어났고요. 방문자 수도 할빛 아니면 아마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200명에서 338명으로 130명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좀 더 많이 증가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아쉽고 그다음에 순위는 10만 등에서 4만 등 이내로 들어와서 이제 그 5만위 이내로 오시려고 했던 목표는 일단은 달성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할비자님이 이제 이게 초반에 그러니까 블로그 운영에 대해서 이제 감은 이제 잡았다고 보여져요. 왜냐면은 이 초반에 쓰셨던 글들에 비해서 후반에 쓰셨던 글들이 좋은 키워드들도 더 많이 찾아내셨던 것 같고, 글도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본인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좋은 키워드를 찾는 거를 이제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슬피다님이 내가 이제 교육 분야로 글을 써야지라고 정하신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 풀 자체를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웹사이트들을 추가를 해놨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어떤 키워드들이 좋은 키워드고 어떤 키워드가 뭐 이런 건지를 지금은 분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2024년도 2023년 수능에 대해서도 글을 쓰셨잖아요, 한번. 그러면서 이제 이 키워드는 이게 경쟁이 강하다, 약하다, 내가 노출시킬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느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과정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이건 지금은 내가 애초에 어렵다는 걸 알아. 그럼 접근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몰랐을 때 접근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들이 좀 더 수월해질 거고 더 좋은 키워드들을 잘 찾아 나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교육 분야로의 지금 집중도가 아직 높지 않을 거기 때문에 왜냐면 기존에도 글을 많이 작성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교육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야 그 교육 분야로의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블로그의 그 성장이 그 어떤 딱 교육 분야로 주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 블로그는 교육 분야라는 게 명확해지면 그때부터 좀 더 그 퍼포먼스가 더 좋게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대전시 교육 기자단 활동을 하시니까 네. 이것도 어차피 본인의 그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쪽에다 글 넘겨주는 건가요? 네. 근데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더라도 이게 그 프로필에다가 한 줄 쓰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쓰셨는지 여기 일단은 안 들어가 있네요. 대전시 교육 그거의 기자단이다라고 어, 적어주시면은 그게 또 나의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교육 전문가로 보이는 거죠. 왜냐면 대전시 교육청에서 나를 뽑았다라는 거는 내가 교육 분야에 있는 어떤 뭔가 해안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뽑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육 블로그라는 정체성이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쌓고 영역을 넓혀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그러니까 대전시 교육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블로그가 되면은 대전시에는 학원들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분명히 그 뭐냐 협찬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특성을 가지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은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전 지역에 있는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내 블로그에서 좋은 정보를 항상 전달하고 있다. 이런 특징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기간 동안 잘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음에 하보님 드리겠습니다. 하보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분들도 다 공감하시다시피 지금 좋은 성과들을 많이 보여주셨죠. 이웃수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966명, 오늘 1000명도 넘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방문자 수 같은 경우에도 53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53명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아예 방문자 수가 거의 없었죠. 그랬었죠. 그랬는데 이제 그 2주차 시작을 할 때 첫날 월요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 53명이었고 430, 최고 435명. 이때 그 유명한 과세제비가 폭발해주면서
방문자 수를 또 높게 찍었는데 안타깝게도 누락이 되면서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심폐소생술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블로그 운영한 지 1주차, 1주차였나요? 그게? 그렇게 성과를 그 높은 성과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경험 때문에 이제 좀 더 열심히 운영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회이자 좋은 경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순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랐죠. 폭발적으로 4만 5천 등까지 들어간 거는 지금 이게 그 전체 이번 기수에 참여하신 분들 전체 봤을 때에도 3위인가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위 내지 또 4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한 퍼포먼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는 근데 이제 또 하모님도 좀 쫄리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글 썼는데 이게 순위가 안 잡히니까 계속 안 잡히니까 아마 스트레스를 좀 받으셨을 건데, 이제 성과가 이게 이런 그 또 몇몇 기술을 운영하다 보니까 순위가 전혀 안 잡히시던 분들의 블로그가 순위가 잡히는 순간부터 탄력이 붙더라고요, 이게. 지난 기수에서도 그 최고의 아웃풋을 보여줬던 분이 순위가 안 잡혔는데 하보임처럼 4만 등 정도까지 가셨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초반에 한 5일, 6일 정도는 순위가 전혀 안 잡히다가 갑자기 순위가 잡히기 시작하더니 4만 등까지 2주차까지 해가지고 4만 등까지 쭉 치고 갔어요. 그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신규 블로거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이제 그러니까 오염됐다라는 표현도 좀 이상하지만 뭔가 이런 것들이 쌓여있지 않는 그런 순수한 상태에서 블로그를 이제 막 운영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 분야로 바로 그 처음부터 내가 세팅을 제대로 하고 블로그를 키워드를 잘 분석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 나가는 순간부터 이 블로그는 애초에 그러니까 주제에 대한 비중, 글에 대한 비중 이런 것들이 그 경제 분야 이런 걸로 100% 이렇게 잡히잖아요. 100% 잡히면은 이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보이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기본적으로는 하보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키워드 분석을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좀 그 희소한 키워드들을 잘 뽑아내 주셨고, 그 다음에 글도 가독성 있게, 그리고 그 중간에 이미지들도 다 직접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런 부분들도 잘 해주셔가지고,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잘 골라내니까 유효 키워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48개까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요거. 키워드만 찾아가다 보면 블로그가 산으로 가게 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항상 유의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딜레마예요, 딜레마. 이거는, 왜냐면 내가, 아까 인플루언서도 마찬가지고, 키워드를 찾아다니다 보면 방문자 수가 늘어나요. 방문자 수가 늘어나면 애드포스트 수익이 증가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대부분 블로그 시작하시는 분들이 초반에 이제 키워드 분석을 하면서 이제 막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경제 분야 하시는 분들이 정책 쪽으로 많이 빠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왜냐면 정책 쪽 글들이 좀 키워드 자체가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글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방문자 수가 좀 늘어나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게 또 애드포스가 뭐 잘 안 된다든가 그러면 이제 또 주제를 확장하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키워드를 아무튼 찾아가다 보면은 이 블로그의 정체성이 확립이 딱 안 되면서 나중에 인플루언서를 달 때, 이 블로그는 딱 봐도 이제 키워드를 쫓아다니는 블로그라는 거를 이제 느낀다라는 거죠.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는데, 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플루언서가 중간 목표로 있어야 된다라면은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지금 초반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워드를 분석을 하면서 키워드를 찾아다니는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인플루언서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인플루언서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변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져요.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근데 내가 이 타이틀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 목표가, 그런 목적이 있어야 인플루언서가 중요한 거지. 그냥 나는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인플루언서가 좋으니까, 이거 되면 뭐 좋을 것 같으니까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한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플루언서를 달았을 때 하고 싶은 게 뭔지, 아니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뭐 키워드 챌린지를 해서 인플루언서 순위를 높여가지고 뭔가를 내가 더 그 넥스트 스텝을 밟아가고 싶다라는 것, 그런 목표가 있어야지, 목적이 있어야지 인플루언서를 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주제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면, 이제 앞으로 키워드를 이제 분석하고 찾아내고 글을 짓고 글을 쓰고 하는 건 이제 좀 익숙해지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행복바람님인데요. 행복바람님은 이제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블로그를 원래 운영하시던 그 화산 블로그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시고, 이제 개인 블로그를 그 이후로 이제 메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후에 이제 1대1 코칭을 통해 가지고 이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이 블로그 여러분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블로그가 글이 굉장히 많아요. 글이 1000개 넘게 글을 쓰셨다는 거죠. 때문에 굉장히 블로그 글을 많이 쓰셨는데, 근데 지금 순위가 안 잡히고 있으셔가지고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이제 키워드 그 글 2개 이제 쓰셨었죠, 형버라님. 형버라님 글 2개, 그 정보성 위주의 글을 쓰시고, 그 이후로 지금은 이제 개인적인 일단 일상사를 적어 나가고 계시는데, 그래서 요 부분들은 어, 저는 블로그를 함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익화도 중요하지만, 수익화도 하려면 내가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재미가 있으려면 재미가 있어야 또 꾸준히 할 수 있는 거고,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이게 돈을 쫓아가게 되면은 이게 결국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협찬글 이거 막 써주고 하는데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마감 기한도 있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돈을 버는 수단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를 또 꾸준히 하는 이유는,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성취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고, 재미도 있고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아니면 지금 약간 그런 과도기적인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교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글 좀 쓰시다가 지금은 그 개인 이야기를 좀 적어 나가고 계신데, 또 그런 부분들이 근데 댓글도 많이 달리고 사람들 반응도 좋아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그런 걸 느끼셨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으로 오히려 아예 내 검색 노출 말고 이웃들한테 퍼스널 브랜딩 형태로 이웃들에게 쓰는 글로 소통을 해가지고 그런 걸 늘려나가겠다. 또 그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나의 그 이웃 풀에 대한, 이웃과 나의 그 신뢰도를 강화하는 방법의 형태로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해 나갈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 분야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결국엔 둘 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나중에는 내가 퍼스널 브랜딩 하려면 결국에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웃들과의 소통, 그리고 이웃들한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후보님은 지금 순위가 지금 안 잡히는 게 가장 아쉬움이 있는데, 이거 제가 끝나고 나서 계속 체크할 거거든요. 순위 언제 들어오시는지. 그러니까 순위 들어오실 때까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별로 그,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인드에 대해 가지고, 마인드 세팅에 대해서 이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3주 동안 뭐 다들 목표를 가지고 했지만,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한 지방공사가 이제 완료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데 지방공사가 이제 완료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어떻게 토지를 닦은 거죠. 닦고 이제 여기에다 건축물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한 거죠. 그걸 배운 거고,
그래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앞으로 이제 내가 여기서 블로그를 이 기간 동안 3주라는 기간 동안 하고 나서 여기서 딱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 여기에는 이제 이런 폐가가 지어지게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이거를 꾸준히 관리하고 잘하면은 이렇게 부르주 칼리파 같은 굉장히 초고급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거죠. 이 시간 이후에 내가 블로그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제가 처음에 그 블럼에 시작할 때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성공은 도미노처럼 일어난다라고 하고 첫 번째 도미노를 넘어뜨리면 이 다음 도미노가 넘어뜨리기 쉬워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도미노는 블로그를 시작하는 거. 이게 사실 가장 큰 도미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이 블로그를 시작하겠다라는 도미노를 넘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스킬을 배우는 거,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를 두 번째를 넘어뜨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스킬을 배웠으니까 꾸준히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그 중간 목표들을 세우면서 넘어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 근데 이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어떤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서 하려고 할 텐데, 전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메타인지 고박이 그릿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메타인지라는 용어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용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명확히 그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죠. 내가 블로그를 꾸준히 쓸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 블로그 이 주제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뭐 그런 것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블로그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블로그가 내가 잘 쓰고 있나? 내가 이번 주에는 몇 개를 썼지? 지난 주에는 몇 개를 썼는데 이번 주에 이거밖에 못 썼네? 그럼 내가 좀 더 글을 못 썼구나. 방문자 수는 더 떨어졌구나.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나가야 된다는 거. 내 블로그의 지금 현재 상태를 계속 체크를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식별되면은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걸 이제 꾸준히 해야 블로그를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내 블로그에 대한 상태를 체크한다. 제가 예전에 주간 평가를 했었는데, 그거를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이거는 제가 약간 질릴 정도로 전혀 막 이런 걸 체크하는데, 이거 제가 매일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 내 블로그 오늘 나는 포스팅 몇 개 했고, 방문자 수 몇 명이고, 이웃수 몇 명이고, 팬수 몇 명이 다 체크해요, 저는. 기록을 합니다. 순위가 높아지고 있는지 낮아지고 있는지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뭐 블로그 차트에서 알려준 거 체크하고 카페도 체크하고 뭐 이렇게 유튜브, 인스타 막 이런 거 다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기록을 남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내가 예전에 이때에 비해서는 지금 훨씬 좋아졌구나. 이런 데이터 값들을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저는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데 매일매일 체크하다 보면은 이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 내가 이번 주는 게을렀구나, 어땠구나 이런 평가가 가능해가지고 이런 것도 시간이 되시면은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어려우면은 이제 주간 내 블로그 평가 또는 월간 블로그 평가를 한 번씩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흠이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목표는 쓰레기통에 넣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 목표가 예를 들면 방문자 수 500명, 블랙키 5만 명, 이웃수 2,000명 이런 것들을 목표로 했었잖아요. 근데 목표 따위는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 이유는 이걸 딱 목표로 하면 이게 끝나는 순간 그래서 그 다음은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더 높은 목표를 잡으면 되겠지만 사람이라는 동물이 통상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목표를 잡으면은 달성하고 나면은 푹 꺼지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아까도 이야기드렸던 이 3주라는 기간이 이제 우리가 했으니까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푹 꺼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내려놓으면 또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정체성을 적는 거를 그 양식에다 포함시켜 놨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나는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였거든요. 하늘빛 아이님이 쓰신 걸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하늘빛 아이님이 매일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매일 미라클 모닝으로 빛나는 하루를 시작하며 블로그와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제보다 나아지고 건강해질 것이다.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꾸준히 쓰셨죠? 근데 이거 쓰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걸 쓰면은. 네. 저도 매일 쓰거든요. 저는 뭐, 난 매일 미친 듯이 글 쓰는 사람이다. 난 미친 듯이 미라클 모닝 하는 사람이다. 미친 듯이 운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매일매일 써요. 그러면서 실제로 운동할 때도 나는 미친놈이다. 나는 미친놈이다 하면서 막 운동을 해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블로그도 나는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잠깐 위기가 와도 또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위기가 와도 아, 너무 힘들다. 근데 나는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또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딱 그만둡니다. 블로그를 버리게 되죠. 그래서 목표는 내가 이렇게 멀리 있는 그 지향점을 향해 가면서 달성되는 것들이어야지 목표 자체가 뭔가 내가 딱, 나의 그 종착지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이후에도 블로그 글을 꾸준히 쓰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다고 해요. 이 다이아몬드 광산이 이 눈앞에 있는데, 이거 곡괭이질 몇 번만 더 하면은 이거를 캐낼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가고, 아,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난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캐는 사람은 정말 적다라는 겁니다. 네. 끝까지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네. 저도 해외 구매 대행, 뭐, 크몬 개능 판매 이것저것 5만 가지를 인터넷에서 돈 벌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봤는데, 그 중에 꾸준히 했던 게 블로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블로그도 사실 고인물들도 많고, 이 레드오션이라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블로그로 뭐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뭔가를 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제가 이제 이거를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 어떤 그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라는 시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나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 실패와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갈짓자로 좌충우돌해서는 안 된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는 힘이 중요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중간에 포기하는 일 없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해라. 세상에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인드까지 제가 쭉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3주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소감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네. 어떠셨는지? 소감을 얘기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한마디씩 다들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회기 마지막 미팅이잖아요. 그래서 다음엔 블로그 온라인상으로는 봐도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이제 앞으로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분씩 간단하게 소감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서는 이 저부터 화면의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네. 저부터 먼저 하실, 하겠습니다. 봄이님 하실래요? 네. 네. 저는 이제, 노메세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주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아직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삶이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제 주변에 컨텐츠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쓸 수 있는 컨텐츠는 별로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키워드나 이런 거 잡기는 너무 어렵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했던 첫 번째 주보다 이번 두 번째 주가 조금 수월했던 게, 조금 다르게 바라보면, 이것도 컨텐츠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게 자꾸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비록 경제나 비즈니스 분야가 아니더라도 나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컨텐츠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이번에 벚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뭔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 게 저는 되게 긍정적인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야기해 주실 분 없으면 순서대로, 네. 하늘빛 아이님. 저 같은 경우에는 들리시나요? 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그동안 진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약간 좀 잡블로그로 가는 지금 그
기로에서 노메세드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방향성을 좀 잡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사실 뭐 저기 그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다고 노메세드님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제 기준에서는 300명도 사실은 되게 좀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뭐지? 그런 수학 시간표라든지 사실은 거의 안 잡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잡히기 시작하는 거 보면서 '아 내 블로그로도 쪼끔 이 정도 키워드도 좀 가능성이 있구나.' 이러면서 좀 쭉 가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한번 방향을 잘 잡아서 써 봐야겠다.'라는 좀 진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좀 잡힌 것 같아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야기해 주실 분. 네, 달그레님. 잘 들리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잘 들리세요? 네네네. 네, 네. 저도 이 강의를 참여한 이유가 제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저도 소통도 중요하지만 수익화가 사실 블로그의 목적이기도 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선 제가 글을 잘 쓰는 방법, 그리고 키워드를 잘 찾는 방법, 그리고 글을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이 강의 통해서 느끼게 됐고요. 사실 제가 글을 쓰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이라 그거에 대해서 좀 해소를 하고 싶었는데, 키워드를 찾고 이제 구조화하고 하다 보면 사실 더 늘어났어요. 하지만 이제 꾸준히 네, 하다 보면 이게 점차 시간도 줄어들 거고, 네,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아까 주신 피드백에서 계속 네, 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계속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네, 2주 동안 사실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좀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언젠간 저도 이제 노회세드님처럼 어, 강의라든지 이제 교육 쪽이라든지 뭐 컨설팅이라든지 이쪽으로 하려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력서가 그래도 눈에 띄는 자극적인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어, 덕분에 어, 전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키워드 한 10개, 20개씩 해놓고 그 블랙키 검색해가면서 검색량이랑 뷰탭 순위랑 이런 거 다 비교하면서 했었는데, 근데 이제 써놓고 나니까 노출 제한이 지금 6개 걸린 거에서 좀 충격을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이 또한 이 노출 제한 걸렸던 것들을 풀어내거나 아니면은 제한 걸린 이후에도 뭔가 다시금 차곡차곡 올라가고 성장하는 모습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블로그 이력서 한 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회로를 그리면서 이 내일 사실 이제 저는 저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가 정확히 딱 2주 14일을 한 거고, 그러면 이제 내일 기점으로 이제 딱 어제 오늘 것까지를 딱 봤을 때 그 결과치를 가지고 한번 이 블로그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근데 블로그 제목에 그 노메스님 그 블러메라고 이렇게 적어도 후기 뭐 이런 걸로 적어도 되는지 네, 모르겠는데 물론이죠. 아무튼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저도 이제 블로그 좀 해봤다 정도로 이렇게 이제 왕초보에서 좀 초보가 된 느낌? 그래도 그래서 너무 좀 뜻깊었고 약간 잊을 수 없는 기간이었던 것 같고 일일 1포스팅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바람님. 이라서 조금 네, 들리실까요? 네, 들려요. 일단은 제가 살기에 편견을 깎아먹은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은 들었고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중간에 회사와 좀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제 블로그를 또 발견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고 글을 쓰면서 좀 많이 비타민을 얻은 것 같아요. 활력이 좀 생겼고 에너지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꾸준히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고 앞으로도 계속 이전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잘해볼 겁니다. 저도 순위에 들어갈 때까지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예짜님은 채팅으로 남겨주셨네요. 네, 채팅으로. 네, 자주 소통했으면 좋겠네요. 네, 예짜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전달 사항만 한번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이 잘못 나왔네요. 네. 이거 필수는 아니고요. 3주 동안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블로그에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솔직하게 후기를 남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때 장점이랑 단점을 꼭 같이 만약에 쓰시는 분들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제가 왜 그랬냐면은 이번에 제가 대면 코칭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은 내가 강의를 이렇게 어렵게 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나 그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뭐랄까, 소통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쉽게 알려드린다고 알려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에 제가 이걸 1대1 대면 코칭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막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니까, 내가 이거를 강의를 하면서도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렸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글 쓰는 것도 서로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본문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뭐, 메타 태그, 이거 프로필 이런 거 수정하세요. 이렇게 말로 할 게 아니라, 직접 그거를 하면서 보여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카테고리 분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진짜 실제로 하면서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이게 등급을 좀 나눌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완전 초보자 분들, 아니면 좀 중간 단계, 아니면 좀 고급 단계 이렇게 나눠야 이게 모든 사람들을 좀 더 만족시켜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서로 다른 수준에 있는 분들을 하다 보니까 강의 내용도 이제 차이가 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블로그가 만약에 안 되면은 그 카페, 지금 라이프리 빌린 카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후기를 남겨주시는데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저는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꼈던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들을 적어주시면은 제가 이거를 효과적으로 다음 커리큘럼에 좀 반영하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초반에 약속했던 부분이어가지고요. 커리큘럼에 불만족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액 환불해 드린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끝나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정말이에요.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주시면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 기간은 그때도 얘기했듯이 제가 사망할 때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또 애프터 서비스의 뭐 수준 이런 것까지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지만 엄청 오랫동안 이야기를 드리는 건 어렵겠지만 가벼운 질문이나 고민들에 대해서는 뭐 그 개인 채팅을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카페에다가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부담 없이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채팅방은 오픈 채팅방 아니 저희 지금 채팅방은 없앨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계신 분들만의 또 이게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다 운영하게 되면은 제가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기간이 끝나면은 제가 메인으로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으로 이제 이사 오시는 거를 이야기를 드리고 이 오픈 채팅방은 없애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그 강의를 했던 내용이 혹시 한 번 더 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강의 링크는 링크만 있으면 보실 수 있는 것들이라서 제가 한번 정리해가지고 이번 기간 동안 했던 것들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픈 채팅방은 지금 일요일이니까 화요일 날 오픈 채팅방은 제가 공지를 하고 이제 폭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오실 분들은 이사 오시고 이제 퇴장하실 분들은 퇴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일일 포스팅 챌린지 하보님도 이게 더 하고 싶다고 얘기하셨었는데, 그 제가 카페에서 일일 포스팅 챌린지 요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매일매일 별도의 뭔가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 순위 변화 체크랑 그것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하는 걸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포스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드리는 거여가지고, 본인 블로그에 글 쓰고 카페에다가 내가 오늘 이 글을 썼다고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30일 동안 그 순위 변화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세 번 미인증하면 이제 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자기가 좀 더 열심히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제 블로그 제 블로그 공지사항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 비용을 받고 있거든요. 원래 참여 비용이 2만 원을 받고 있는데, 블럼에 참여하신 분들이 처음에 참여할 때는 제가 이거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드려요. 왜냐면은 글을 꾸준히 30일 동안 쓸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더 성장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 제 블로그에다가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용적인 부분 제외하고 다른 거를 공유하고 하는 걸 해주시면은 요거는 바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월단위 재능 기부도 그 카페에서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그걸 하고 있는데, 이게 재능 기부가 뭐냐면은 어 본인이 분명히 뭔가를 다른 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품화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재테크의 환율 테크, 환테크라고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해보고 노하우들을 다 이제 만들어가지고 방법적인 것만 알려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근데 그분은 또 강의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한테 교육도 해보고 싶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정을 잡아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상품을 만들고 우리는 무료로 강의를 듣고 이런 것들을 운영해 보려고 해가지고, 월단위 재능기부 요거 하는 것도 카페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 있는 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달그레님 같은 경우에 뭐 데이터 라벨링 부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가지고 뭐 전자책을 만들고 싶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고 싶다거나 하면은 이걸 통해서 환경을 설정해가지고 나만의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해보고 피드백 받고 상품을 또 론칭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계속 여기 있다 보면은 아마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4월 재능기부도 이제 곧 공지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것들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3주 동안 어, 비용도 투자하시고 시간도 투자하시고 이 심리적인 뭐 육체적인 많은 것들 투자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생한 만큼의 성과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시작이니까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이 나태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내일부터 더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플럼의 8기 최종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베스님, 근데요, 네, 그, 무료 강의 다음 주 토요일 날 하시는 게 있는데, 4시간짜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배운 거 또 배우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 기존에 제가 6시간짜리 강의를 했었었는데, 이걸 이제 좀 더 축약해가지고, 좀 더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4시간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블로그에 대한 거의 아마 개요 수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4시간으로는 이야기 드리기가 좀 곤란을 해가지고.
여기 저희 들으셨던 분들은 안 들으시도 막 큰 효과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Q&A를 안 했군요.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네, 저기, 아, 그, 블랙키위 아이디를 공유해 주셔가지고 정말 네, 잘 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블럼에 하시는 분들께 살짝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같이 아이디를 사실 얼마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같이 한 달 동안 공유를 해서 같이 써보시는 건 어떻겠는지 좀 그냥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네. 오픈 채팅방이 갑자기 이제 폭파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는 그 전에 한번 좀 의견 물어보고 같이 하실 분 계시면은 같이 공유해서 그냥 그 노메세드님 하시는 것처럼 그냥 지금 블랙키위 쓰겠습니다. 이러면서 30분 정도 쓰시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러면서 그냥 기간을 뭐 그냥 한 달 정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좀 같이, 그러니까 지금 블럼의 분들 만나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사실 글 쓰느라고 다른 분들 글은 보지만 막 댓글도 거의 잘 못 쓰고 공유를 좀 그런 공감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하면서 이렇게 서로 좀 공유하고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얘기 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채팅방에서 다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가지고 저도 이번에 사용해 보니까 사실 지금 하는 방법도 일단은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블랙키를 그걸 사용은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거든요. 저는 거의 오전에 사용 시간이 집중돼 있어가지고 그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 방법도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보고 채팅방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이야기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이제 모두의 적이 되는 것 같네요. 네. 다들 그러면은 안녕히 주무시고요. 앞으로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진짜 마칠게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 주무세요. 네.